우리가 혈압으로 저기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하면서 뇌를 발달시키는 것도 시도를 했는데 그런 어떤 특이한 인문과학적인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그거를 할게요. 학생들 너무 저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까. 자, 일로 와주세요. 자, 박수로 우리 박재철 강사를 맞이하겠습니다. 박재철입니다. 제가 담당할 것은 학술적인 거, 의학적인 용어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목이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어떤 게 마약류가 되는지, 그리고 그건 왜 문제가 되냐면 마약류에는 한 번 시작하면 뭐가 없다? 치료라는 것이 없어요. 치료가 한 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야. 다만 뭐가 있다? 회복중이다. 내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치료라는 것이 없어요.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은 질병인가 아니면 범죄인가? 예? 마약이 질병인가 범죄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병도 되고 범죄도 되고. 예, 맞습니다. 예. 질병이 되면서 범죄가 되는 것이 마약이다. 그러면 이 마약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를 앓고 사는데 행동장애가 있고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단 1%, 2%도 안 돼. 나머지 99%, 98%는 뭐다? 전부 장애인이래요. 장애인. 나도 모르게 나는 장애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뭐다? 장애인이다. 장애인. 어떤 장애인이냐?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사고가 난 것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중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 예. 내가 나오다가 핸드폰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해서 못 살아. 그죠? 이것도 뭐예요? 행동장애잖아. 행동장애. 그러니까 나는 뭐다? 환자라는 거야. 환자. 그죠? 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근본이 뭐다고요? 약이라는 거예요. 약. 마약도 뭐다? 근본은 약이다. 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다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출발점은 뭐다? 약에서부터 시작했다. 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약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 가면 허리가 안 낫는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며칠 동안 안 아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병원 쫓아가게 되죠. 가요 안 가요? 근데 거기서 처방해준 약이 뭐다? 마약 성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펜타닐 같은 경우 펜타닐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켄시턴 거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 치료하는 약이 뭐다?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암 걸리면 통증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한테는 의사들이 뭘 처방을 해요? 펜타닐을 처방을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펜타닐 때문에 문제가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 그건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병원에서 펜타닐을 처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대로 처방해주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일시적인 컨트롤은 되는데 그것을 안 맞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회복 중인 것은 되지만 치료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통증이 없어져야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약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거지. 내가 아까 허리 아픈 것도 얘기했잖아. 허리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치료제를 받아가지고 먹고 나아야 돼.
근데 보통 병원에 가면 잘 안 나. 왜요? 마약 성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처방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잘 맞으면 낫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오래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잘 나. 그러면 계속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오용, 남용이 돼서 그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행동장애야. 행동장애에 들어가는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중독에는 뭘 써야 돼요? 약을 써야 되잖아.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중독에 대한 것을 또 볼 거예요. 중독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아까 얘기했던 뭐 도박이라든가 성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행동장애에 들어가고 중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약류는 어떤 거냐? 법적으로 보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천연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그리고 임시마약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는 거는. 그리고 뭐가 있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이게 뭐예요? 흡입제, 뭐 가스라든가 뭐 본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흡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마약으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관리법과 흡입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에 들어가는 천연마약은 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특성이 있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아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편이 언제 없어졌을까요?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널리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편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아니에요.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대통령이 헬기 띄워가지고 각 산마다 다니면서 뭐 했어요? 불사르기 시작한 적이 있었죠. 그 불사르기 시작한 게 뭐예요? 마약류 중에 아편. 예? 양귀비를 옛날에는 산에다가 대량으로 재배하고 내 텃밭에도 재배하고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헬기로 다니면서 불 살르고 뭐 이렇게 했던 게 마약 아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집에서 한두 뿌리 키우는 집은 있지만 대량으로 키우는 건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예요. 뭘로 다 쓰기 위해서? 우리 옷 만들어서 입죠? 뭐? 마루 된 옷 있잖아. 이런 것들 하거나 그걸로 짠 뭐 가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것으로 짠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마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심는 데가 안동, 정선 뭐 이런 데 많이 심는데 제가 안동은 못 가봤지만 정선에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데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심어요. 논처럼 조성해가지고. 근데 그게 골짜기 전체 다가 대마예요. 대마. 그렇게 많이 심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쓰기도 하는데 철저하게 나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담배 수매하듯이 수매를 합니다. 100%. 이게 몇 퍼센트 저 꽃이 피고 몇 퍼센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다 100% 수거를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문제가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대마 문제가 됐던 게 언제죠? 1970년도 초에 연예인들이 대마하면서 많이 문제가 됐잖아. 그죠? 그게 뭐예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월남 전쟁 갔다가 거기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미군 근처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퍼주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고 연예인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문제가 된 거야. 그죠? 또 여기 천연 마약 중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르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요?
모르핀 또 뭐 필로폰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요? 전쟁 마약. 전쟁할 때 쓰는 거야. 모르핀은 언제 썼냐면 내가 총에 맞았거나 폭탄이 터져서 다리가 잘렸거나 피가 나거나 하면 그걸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응급실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뭘부터 놔줘요? 그거부터 놔줘. 그리고 내가 전쟁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누구예요? 거기에 쫓아다니는 의무병.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먼저 놔주는 게 뭐예요? 모르핀이야, 모르핀.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긴 게 모르핀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필로폰은 뭐 언제 써요? 필로폰은 한 번 맞으면 3박 4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돼. 잠을 안 자도 돼. 그러니까 언제 해요? 독일이 그걸 먹여가지고 프랑스를 침공을 한다든가 할 때 3박 4일 동안 쟤네들 잠도 안 자고 침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자야 되는데 쟤네들은 안 자고 쫓아오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만들어내야 되는데 3박 4일 동안 밥도 조금만 먹어도 되고 잠도 안 자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필로폰을 먹이는 거야. 범죄학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졌겠죠? 그래서 전쟁 마약이라고도 불러요. 또 엑스터치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클럽 가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건데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것들은 클럽 같은 데 가면 성범죄를 유발하기 위해서 먹이고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마약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약을 어떻게 정의를 해놨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의존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약 종류를 오남용하게 되면 아니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하게끔 하게 돼.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죠? 자꾸 그 약을 사용을 해야만 내가 통증이 없어져. 내가 허리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병원 가요 안 가요? 그 병원만 가게 되잖아. 그 병원 가야 내가 허리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오용하기 시작하고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의존성이 강해지는 것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또 뭐가 생겨요? 내성. 아까 얘기했잖아. 한 번 맞았더니 12시간 갔어. 필로폰 같은 경우 3박 4일 동안 멀쩡해. 그러다가 그 3박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3박 4일 가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간다든가 뭐 1박 2일 간다든가 아니면 24시간 가던 게 12시간 간다든가 6시간 간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짧아져. 그럼 뭐가 돼요? 내성이 있는 거예요. 내성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단 현상. 내가 이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생겨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있어요. 항상성. 내가 추우면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내가 어딘가 아프면 약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항상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약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내성이 생기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끊으면 내가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용하게 되죠? 그런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뭘로다가 해야 돼요? 질병인 거야, 질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치료는 안 해. 어디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 문제가 더 심각해지신 거죠? 교도소에 가서 치료를 받냐? 치료 못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연기 마치고 나오면 또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요 반사회성이라는 거야. 반사회성.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걸 가야 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제조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겠죠? 제조하는 사람들이, 운반하는 사람들 없어져야 되겠죠? 운반하고 또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들을 없애야 돼.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교도소를 보내야 돼요. 왜?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가둬서 못하게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남용이 시작이 됐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치료부터 해야 돼. 그래야 뭐 내가 그거 사용하지 않지, 치료도 안 했는데 하면 뭐가 생겨요? 의존성이 생겼고 내성이 생겼고 금단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반사회적으로 또 범죄를 일으켜서 그것을 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사회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교도소에 그 시설 늘려야 되죠. 그것을 치료하기엔 병원 많이 늘려야 되죠. 그것을 단속하기엔 사람들도 만들어야 되죠. 하여간 이런 게 다 사회적 경비야.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처럼 예방교육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끔 각성을 시키고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교육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라도 없애야 돼. 각성 교육을 시켜서 이게 무섭다. 아까 그 비디오 보셨잖아.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 못하게 해야 된다.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그것을 잡는 사람들, 그것을 치료하는 사람, 치료하는 기관, 그것을 잡아서 가두는 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하면 그런 비용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안 한다는 거지. 나라에서.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다시피 질병인가 아니면 범죄인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범죄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조하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범죄로 잡아들이고 그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을 막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뭘로 다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먹었냐면 저희 과 학생들이 거의 한 400명 정도 돼요. 80명 정도가 입학생이니까. 그럼 4학년까지 300명이었는데 우리 때는 100명씩 들어왔어요. 그럼 몇 명에? 거의 400명 정도 돼. 대학원생까지 합하면. 그 사람들 술을 한 잔씩 다 받아 먹어도 멀쩡했어요. 그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 그럼 저는 알코올 중독자인가요? 아닌가요?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중독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존성. 내가 의존이 술을 안 먹으면 못 배워서 먹는 게 아니야. 여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술 먹으러 가자 한잔 하자. 아니면 당구 치다가 끝날 때쯤 돼서 오늘 당구도 재미없고 막 이랬는데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먹게 된 거고. 그래서 내 의지대로 먹은 것이 아니라 의존한 게 아니죠. 내성이 있는 게 아니죠. 또 금단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독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진짜 가서 술 안 마시면 안 되는 자리 이런 데서 한두 잔 마시지 그때처럼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것을 어디 가서 끊었냐? 일본 유학 가서 끊었어요. 처음에 일본 유학 갔는데 일본에는 각 실험실마다 맥주를 싸놓고 실험하다가 조금씩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에 뭐가 있냐면 항상 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하다 말고도 한두 잔씩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마시니까 거기 있는 교수가 어떻게 해요? 줄여. 조금씩 줄이다가 내가 한 학년 올라갈 때 돼서 술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일본 사람들은 술이 엄청나게 비싸요. 이자카야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술집, 예? 이런 데 가서 술 한 번 마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기본적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들어가요. 3만 원에서 4만 원이 기본이야, 기본. 거기 가서 내가 술을 한 잔 마셔도 3만 원이나 4만 원 나오고 저기 뭐야 맥주 한 병 마셔도 3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10배잖아. 그죠? 그럼 30만 원, 40만 원 나와요. 그 자리세야. 거기 가서 앉으면 그 마담이 뭘 해줘요? 먹을 음식 해주고 그냥 얘기해주고 술 한두 잔 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마시는 게 그 한두 시간 지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오니까 30만 원, 40만 원 그냥 깨져요. 그러니까 술집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학생이 무슨 돈 있다고 그걸 매일 가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실험실에 사다는 술밖에 안 먹어.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안 먹게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졸업할 때쯤 돼서는 거의 뭐 술 생각이 없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술 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와가지고 실험실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험실에 네 알겠습니다.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또 저녁에 술 먹어야 되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어져. 근데 정신이 나가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친구는 술만 먹으면 누구한테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해. 그 다음날 어디 가서 찾아와요? 매일 경찰서 가는 게 일이야. 술만 먹으면 경찰서 가야 돼. 왜요? 술만 먹으면 필름 피면서 뭐 했어?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싸우는 거야. 옆에 술 먹던 사람하고 싸우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싸워. 그래야 이 사람은 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경찰서 가서 찾아오는 거야. 그 짓을 2년 동안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야. 술 알코올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중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뭐다 행동장애 환자지만 그런 중독에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예비 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비 환자인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핸드폰을 안 가져오면 그날 의존성이 너무너무 심해. 그게 없으면 못 살아. 그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마약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5분인데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의존성과 독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마약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요? 마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행동장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행동장애에 대해서 알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알아요? 중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중독 중에서도 뭐가 있다? 마약류가 있다. 마약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울증 치료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하죠. 그것을 오남용하면 마약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학생들 행동장애 결핍증에 있는 학생들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수업을 못 들어. 계속 떠들거나 움직이거나 뭘 하거나 해야 돼. 이런 학생들 많죠?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런 학생들도 병원 가면 뭐 해야 돼요? 약 먹어야 돼. 그 약을 잘못 치료를 받으면 뭐가 된다? 마약이 된다는 거. 오용 남용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주위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약을 사용하는데 그 약이 마약 성분이 있는지 아닌지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찾아내면 된다? 의존성이 있는지 내성이 있는지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지 이것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끔찍한 일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작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11월 달쯤에 우리 딸내미 있는 교실에 외부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너무 심해서 강제로 전학을 오게 해서 그 반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전자담배를 폈어요. 그러다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응급실로 데려갔겠죠. 근데 응급실에서 이 친구를 마약 복용했다고 진단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몰랐어.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내미한테 야 그거 마약 검사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이 있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자담배를 피게 되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지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다른 증상이 나타나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 그걸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듣고 병원에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 마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거야. 그 정도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무슨 다른 증상을 나타내면 저 사람은 담배를 핀 것이 아니라 마약을 흡입했다라고 알아줘야 돼. 그걸 여기서 예방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왜?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보내는 일만 하지 다른 증상을 안 해. 응급실에 왔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쓰러졌다 해서 와서 검사를 했지만 마약 검사를 안 하니까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들을 풀어나갈